우리 김프로님의 미스터 마켓 MM 네.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아, 그렇게 되나? MM. 와, 놀라운 장면이십니다. 더블 M이라고 해요. 네. 자, 제한 펀드 규모 확대하나 얼마나 어렵길래 오늘 보도된 그 헤드라인의 타이틀이 저렇게 돼 있어요. 제한 펀드가 기존에 있습니다. 채권 시장 안정 펀드라는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제 이거를 그제 아마 굉장히 바삐 움직인 거예요. 여의도가 아마 권 팀장도 아실 텐데 대형 증권사 사람들 또 증권금융 산업은행 이런 사람들이 막 바삐 움직인다 이거야. 지금. 엄청 바빠요. 그래서 저도 어제 저녁에 모 증권사 임원들하고 은행 임원하고 저녁을 먹는데 바빴어요. 여기저기 다니더라고. 그게 뭐냐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통상 보면은 이제 그 옛날에 재무부 이재국이라고 옛날에는 근데 지금은 이제 금융위의 금정국 이제 금융정책국 이런 데잖아요. 네. 거기에 있는 분들을 통상 업계에서 뭐냐면 선수더라고요. 선수. 그러니까 공무원도 여러 가지 이제 그 직종들이 있잖아. 네. 근데 금융시장에서 예를 들면 금융위에 금융정책국이라든지 이런 시장에 딱 밀착되어 있는 분들을 통칭 선수들이라 그러거든. 네. 그죠?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선수들이 움직이고 있다는 게 지금 네. 조금 늦게 움직여서 지금 불만이 좀 많았거든 사실 업계에서. 근데 그 선수들이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게 여러 안테나에 막 잡히는데 바쁜 거예요. 보니까 일단 23일 날 비상거시 경제금융회의를 열었었잖아요. 여기서 채안펀드 20조 그리고 산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의 회사채 기여보험 매입 프로그램 16조 그다음에 한국증권금융의 유동성 부족 증권사 지원 3조. 증권금융은 증권회사에서 출자해서 만든 증권회사에 유동성을 공급해주고 거기서 이익을 남기는 그 회사예요. 우리 애탁금도 저 증권금융으로 가서 운용되고 그러거든. 증권금융 유동성 부족 증권사 지원 3조 그리고 허그라고 그죠? 네. 주택도시보증공사 또 주택금융공사의 사업자 보증 지원 10조. 그래서 50조 원 규모의 유동성 공급 계획을 발표한 바가 있거든요. 지금 50조 플러스 알파의 어떤 프로그램이 지금 가동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채안기금인데 채안기금은 뭡니까? 코로나 때 이미 만들어져 가지고 잔액도 있고 이게 캐피탈 콜 방식이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기 산업은행 20% 은행 60% 증권회사 몇 % 이렇게 다 할당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까 그 선수들이 전화해가지고 자 돈 주세요 그러면 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걸 이제 캐피탈 콜이라 그래. 예를 들면 프라이빗 에쿼티 펀드를 조성하더라도 약정을 500억 해줬어요. 그러면 1년 내에 3년 내에 내가 콜하면 언제든지 돈 줘야 돼. 그걸 캐피탈 콜이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 형태로 돼 있기 때문에 지금 구조를 보면은 2008년도에 처음 이제 금융위기 때 만들었는데 산업은행이 20%고 시중은행권이 60%, 생보가 12%, 손보가 3%, 증권회사가 5%. 네. 이렇게 이제 구조가 돼 있다면 현재 3조 원 가량 모여 있고요. 이 가운데 1조 6천억이 남아 있어서 지금 이걸 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죠? 지금 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근데 이제 그 당국의 얘기는 이 채안 펀드의 규모 자체도 필요시에 더 늘릴 수 있다라는 언급이 나왔어요.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25일 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채안펀드의 추가 캐피탈콜 자금 납입 요청 규모에 대해서 질문을 받았는데 총량은 20조로 얘기를 했는데 얼마씩 할지는 아직 모르고 20조 원 갖고 안 되면 더 늘릴 수도 있다. 이 얘기는 사안이 그렇게 가볍지 않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20조 원으로 충분하면 20조 원 해보고요. 이렇게 얘기를 할 텐데 20조 원 갖고 안 되면 더 늘릴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기자들에서 했어요. 그리고 더불어서 이제 위원장이 뭐라 그러셨냐면 정부가 갖고 있는 자금만으로 해결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 정부가 갖고 있는 자금이라는 게 산업은행 자금입니다. 산업은행. 그래서 우리가 채안기금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산업은행이 할 수 있는 것이고 민간 쪽에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 민간에서 여유가 있는 곳과 논의하는데 여기가 어디냐? 은행과 대형 증권회사입니다. 그래서 어제도 대형 증권회사 CFO들이 이분들하고 회의들을 많이 했던 그게 안테나에 잡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쨌든 기존의 채안 펀드와 별도로 민간에서도 채권 시장 안정을 위한 기금
기금 조성을 좀 해달라고 이제 금융 당국의 수장인 금융위원장이 요청을 한 셈이죠. 그래서 대형 증권사들에서도 십시일반 하는 걸로 그 얘기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금융투자협회장이 어제 미래에셋증권,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 삼성증권 등 9개 대형 증권사 사장단이 회사별로 500억에서 1,500억 정도 출자해서 약 1조 원 규모의 펀드를 조정해서 중소형 증권회사를 도와줘. 이 쉽지 않은 일입니다, 사실. 경쟁사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거 할 때 뭐라냐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 대형사가 있고 중형사가 있고 소형사가 있어요. 지금 어려운 건 소형사부터 중형사, 뭐 그렇겠죠. 대형사도 안 어려운 건 아니지. 그런데 이 보면은 이 소형사하고 대형사의 경쟁은 대형사가 일방적으로 더 유리한 것 같죠. PF는 안 그렇습니다. 네. 선수라고 하는 그 마켓에 이 부동산 금융 선수라고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소형사에 많이 가 있어요. 예. 왜냐? 성과급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성과급률로 대형사는 이게 룰도 다 컨트롤 당하고 있어가지고 성과급도 굉장히 얕고 또 이연해서 받고 막 이런 구조가 되게 촘촘하게 돼 있는데 소형사는 뭐가 장사할 게 없잖아요. 브랜드도 없고 하니까 선수들 패키지로 내려서 야 돈 내기라 그러잖아요. 회사 순이익에서 너 40% 나 60% 이런 식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증권회사 대형사 임원들은 찝찝한 거야. 예. 게릴라식으로 막 들어가지고 막 장사해놓고서 어려워지니까 우리 보고 돈 내란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래도 지금 상황은 전체 금융시장의 안정을 위해서 아마 대형사에서 여유가 있는 데들은 좀 해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들을 됐고 아마 반응을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원래 이렇게 선수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면은 잡음들이 엄청 나오거든요. 네. 이게 우리 또 이제 금융위의 이제 공무원들이 거기서 지금 이런 상황이니까 서로 좀 도와줘야 됩니다라고 얘기할 때 이게 뭐 그러니까 정부가 이거에 대해서 일반 금융회사한테 돈 내라 마라 얘기를 강요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자발적으로 내라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서 앞에서는 거기서 우리는 아니 뭐 중소형 증권사들 뭐 고위험 투자하다가 손실 본 걸 대형사가 다 떠안아야 되냐. 그래서 그거에 대한 불만이 이제 끝나고 나오는 거죠.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 돈을 받는 증권회사도 뭘 해야 된다는 거지. 맞아요. 네? 아니 그거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이 대형사에서 출연해서 돈을 받는 그 소형 증권회사, 중형 증권회사들도 뭔가 의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의무가 어떤 건지는 이제 아까 우리 권 팀장이 얘기한 선수들께서 정하겠지만은 그런 움직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채권 시장이 녹록치 않습니다. 그리고 한전채도 지금 싹쓸이 한전채 채권 발행 한도를 높이는 일들이 있는데 사실은 저거는 한전채가 시장에 안 나오는 구조를 만들어도 되지 않겠나.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한전채가 워낙 사실 한전채는 정부 보증이거든. 네네. 그렇잖아요. 그래서 정부 단위에서 한전채 정도라도 이렇게 그냥 프라이머리 마켓에서 이렇게 흡수해가는 그 작동 구조를 만들어줘야지 된다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채권 시장이 심각한데 네. 금리가 많이 오르니까 어제도 제가 거래하는 증권회사에 제가 뭐 이 예탁금으로 안 넣어놓고 CMA 같은 것도 넣어놓잖아요. 전화 왔더라고. ELD라고 3개월 묶어두면 5% 준다는 거야. 증권회사 신용으로. 중견 증권회사거든요. 예. 그만큼 어렵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어제도 이제 저녁 때 이제 금융권에 있는 분들하고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그 저축은행이 지금 6.5% 주고 막 난리 났잖아요. 네. 근데 그거 원금과 이자까지 합쳐서 5천만 원입니다. 예금자 보호를요. 이자는 따로 하는 게 아니라 원리금 합쳐서 5천만 원이고요. 만약에 예전처럼 저축은행이 진짜 부실하다 PF에 또 물린 저축은행이 나올 수도 있거든. 네. 제가 고춧가루 뿌리는 게 아니라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 아셔야 돼요. 원리금 포함해서 5천만 원이고 그리고 만약에 그 은행에서 문제가 돼서 정부가 보증하는 그 5천만 원을 받게 된다고 바로 안 줍니다. 시간이 걸려요. 시간 그래요? 걸려요. 시간 걸리고 한꺼번에 안 주는 케이스도 있어요. 몇 달 걸린다고. 그걸 알고 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저축은행 금리 높다고 해서 야 이거 대박이다. 물론 그렇게 대박 날 수도 있죠. 그런데 그거는 건 알고 판단해서 하시고 저축은행 하시려면 원리금 기준으로 5천만 원. 그리고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서 조금이라도 신용도가 괜찮은 데랑 거래를 하시는 게. 아니 근데 그 아까 PF 했던 네. 돈 많이 벌다 그런 회사들이 망하면 네. 우리나라가 뭐 근간이 좀 흔들리는 이런 일이 좀 있는 거예요? 두 가지죠. 금융회사가 망한다는 거는요.
이 대외신인 그러니까 은행만큼은 아니지. 예. 근데 IMF 때 증권회사가 얼마나 많이 망했어요. 네. 고려증권, 동서증권, 장은증권 뭐 예? 그런 데서 이제 그 금융 시스템이 망가지거든요. 금융회사들이 다 거래처들이 있잖아요. 근데 물론 그 주식 투자자 예탁금은 보호가 돼요. 그런데 그 기업금융하고 뭐 지금 예처럼 막 보증수고 이런 것들이 있어 연쇄적으로 다 갈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금융회사는 망하면 일반 제조업체라든지 일반 그 사기업이 망하는 거하고 임팩트 자체가 틀려요. 그 정 대표님 말씀하신 거 관련해서 제가 예전에 한번 논문을 한번 본 적이 있었는데 네. 우리나라의 시스템 리스크가 어디에서 올 것인가에 대한 논문이었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쭉 연결해서 보니까 은행단은 지금 우리나라가 건전성 관리를 굉장히 높게 해놔가지고 은행단에서부터 오는 신용 위험에 대해서는 거의 가능성이 없다 그러는데 네. 그럼 신용 위험이 어디서부터 시작될까라고 보니까 증권사발로 시작될 시나리오 스트레스 테스트를 해본 결과 증권사에서 올라와서 증권금융 통해서 신용 위험으로 이렇게 나가는 그런 시나리오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증권사 망하면은 뭐 주식이나 펀드나 이런 건 다 딴 데 있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자금 시장 쪽에서는 생각보다 큰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그 사업을 해야 되네. 아니 이게 해서 잘 되면 대박이고 안 되면 어떻게든 막아주잖아요 지금. 아 하나 나라 망할까봐 이렇게 막아주는 사업이 어딨어 세상에. 지금 좀 매물 좀 알아보라고 지시하고 계신 건가요? 아니 금융 회사를 해야 되겠네요 그러면. 아 예 알겠습니다. 좀 네. 알아보겠습니다. 매물 한번 찾아보세요. 그래서 PBR이 0.3, 0.4 하잖아. 아뭐 주식. 네. 아 그래요? 네. 증권사들. 그래도 참 돈 벌 때는 잘 벌고 네. 망할 것 같으면 나라가 막아주고 이런 땅 짓고 헤엄치기가 어딨나 하는 생각이 살짝 듭니다. 자, 우리 권순우 씨님과 함께 오늘도 뉴스 3 플러스 그리고 김프로님의 미스터 마켓까지 네. 봤고요.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고 내일 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저희 3프로 TV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데이터를 분석하는 송기령 부사장과 함께 미래대학 강의를 선보인 지가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대기업의 임원진들과 기관의 큰 프로젝트로만 제공되던 깊이 있는 통찰을 최초로 온라인을 통해서 공개했었는데요.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다양한 피드백을 바탕으로 한층 더 업그레이드해서 다시 돌아왔습니다. 3프로 TV 미래대학 확장판. 현상은 벌어진 거고 함의는 그 안에 들어있는 이유란 말이죠. 예측 그러시던데요. 예측이 아니라 이해입니다. 그렇게 가게 돼 있어요. 누구보다 먼저 사회 변화를 포착하고 자신만의 전략을 수립하시는 귀한 시간이 되실 겁니다. 11월 7일까지 구매하시는 모든 분들께는 송기령 부사장과 함께하는 토크 콘서트 참석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영상 하단의 링크를 클릭하시거나 네이버에서 3프로 TV를 검색해 주세요.